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특정 여기는 사유지.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원과 남성 손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속 장소는 바로 이곳, 서울 송파구의 롯데 백화점입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인 이김춘택 씨와 조합원들은 롯데 백화점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쿠팡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기 위해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당가를 찾은 11명의 조합원들. 그런데 이들은 보안 요원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됩니다. 요구요? 네, 당시 상황을 백화점의 다른 직원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택배 입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기 앞에 계신 거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조용했던 것 같은데 시민이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셨는데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고 보안이 제지한 건 맞아요. 조끼를 벗어달라고 한 건. 모자와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하철역에서 식품관으로 들어갈 때부터 일단 뭐 실랑이를 계속 한다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었고 그냥 모자를 벗어달라고 해서 이제 벗었으니까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단결, 투쟁 등이 쓰여 있는 모자를 벗어달라 요청을 했었고, 이어서 노조 조끼 위에 입고 있던 몸자보도 벗어달라는 요청에 조합원들은 일단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푸드코트에서 자리에 앉을 때는 이미 그 소위 해고는 살인이다 몸자보 같은 거는 다 벗고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사하러 가신 것 같죠? 분이 그렇죠. 두 분이 오셔서 이거를 조끼를 벗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한 뒤 보안 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는 공공장소에 이런 거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다 다녀요. 공공장소라는 게. 공공장소의 에티켓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게요. 노조 조끼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착용만으로도 입고 있는 게 그날 입었던 조끼인데 앞면에도 뒷면에도 아무 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특정한 표현이 문제가 된다, 그걸 가려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냥 노조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쟁점이었거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 다소 그러게요. 평범한 디자인인데요. 논란이 된 영상 속 이김춘택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겉모습 그 자체를 문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혐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모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게 굉장히 컸고 밥을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저희가 못 먹고 가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못 먹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 조합원 중 3명은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당시 입구에서부터 식당까지 3명의 보안 요원이 이들을 찾아왔었다는데요. 같은 백화점 또 다른 보안 요원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그저께 그런 조끼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면 다 조직을 하실 건가요? 저희는 제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기에 무서운 것도 외관상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용을 해야 되는 매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기 승계에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용을 못하겠죠. 공공장소의 에티켓과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상황. 이에 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동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분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대중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조끼 같은 걸 입고 그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이랬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 10명 정도 가면은 그건 좀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보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그런 방안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백화점 측에서 그런 옷 규정에 대한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롯데백화점은 그런 복장 규정은 없다고 입장을 내는데요. 정말 그런 규정이 없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그런 복장 규정은 없었으며 보안요원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김춘택 씨의 생각은 다르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거짓말 같고요. 왜냐하면 보안요원이 우리의 규정이다. 사유지니까 우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보안요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면 저희가 들어올 때 아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라거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거나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복장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해진 느낌이네요. 네, 당시 영상을 보면 일행은 복장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 공공장소에 이러고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다 다녀요. 공공장소라는 게. 자, 그러자 보안요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정 여기는 사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사적 공간이고 또 영업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끼친다고 한다면 손님들의 불편함을 배려해야 할 그런 권리도 있다고 봐요. 이 사안이 과도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논란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논란의 책임을 보안요원에게만 돌리려 한다며 백화점을 비난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백화점의 규정에 따랐을 것이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인권단체에서도 이 논란을 문제 삼으며 롯데백화점에 노조 조끼와 몸자보를 입고 찾아갔는데요. 자,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뿌리 깊은 노조에 대한 혐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가 하는 거는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몸자보에는 자기의 요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몸자보에게서 자기 주장을 넣고 우리가 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고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다. 이런 걸 알리는 일종의 홍보 활동이에요. 노조의 생각을 전달하는 몸자보.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지난 2022년 남부지법에서도 몸자보를 입은 노조 조합원들이 법원 직원들로부터 저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과잉 제지라 판단을 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노조에 대한 혐오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미디어 매체로 노조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파업이 떠오르죠. 파업. 그렇죠. 우선은 뭐 자기네들 의견 얘기하려고 나오긴 했지만은 우선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파업이죠.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데모를 하는 거지만은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주로 파업이나 시위를 먼저 떠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조는 왜 이처럼 강경하고 투쟁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서는 노동조합이 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노동권이 국가로부터 통제되던 시절이었던 거고 87년도 하반기서부터 노동자 대투쟁이라 해서 그동안 이제 눌렸던 노동자들이 크게 필요하다 한다면 파업이라든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건 분명합니다. 노조의 역사가 짧아 아직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미숙한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좀 거칠고 또 투쟁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단론적으로 노동을 얼마나 좀 이제 누르고자 했는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국가로부터 억압받던 시기를 지나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했기에 다소 거칠고 또 강고해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순 없겠죠. 자, 이번 논란은 노조에 대한 사회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기업도 노조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담당자는 조합원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고요. 자, 이에 조합원들은 백화점 측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지점들에서도 재발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보안업체 이제 하청업체 직원한테 그 불이익 주지 말 것. 네. 그분들은 그냥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지침을 정한 롯데가 잘못한 거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롯데가 정확하게 사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 12월 13일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조의 변화와 함께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성숙해져야 할 지점입니다. 네, 백화점 측에서도 부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공식 사과는 했지만 이런 논란이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백화점 전 직원 차원의 공감대와 또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측의 사과로 어찌 보면 논란이 수습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초기에 책임을 현장의 판단이었다라고 한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출입 통제라든지 제지 그리고 권리의 제한은 차별이라든지 법, 또 인권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찌 보면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어찌 보면 현장의 판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기준과 관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